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추천한다기보다는 보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들을 그냥 수다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이고 유명한 소피 마르소 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재가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 괜찮습니다. 꼭 보시기를 이거는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단 아버지가 설정 나이가 85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도 파킨슨 병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장기간 동안 병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던 와중에 아무래도 요양시설에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화장실도 갈 때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침대에 대변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딸이 또 찾아와가지고 병문안을 하려고 오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자, 딸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죠. 화도 내고 그러는데 어쨌든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일단 프랑스에서는 존엄사가 불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아버지 존엄사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해가지고 조력자살 단체를 거기에서 이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위스에서만 이제 외국인들의 조력자살이 허용이 되기 때문이죠. 비용을 알아보니까 영화 속에서 또 나오거든요. 1만 유로의 구급차 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1만 유로가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가난한 사람은 하지도 못하겠다, 편하게 죽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로 존엄하게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존엄사를 하는 방법도 영화에 또 나오는데요. 일단 100ml의 약을 스스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면 안 되고 스스로. 자, 그리고 이게 약이 쓰다 보니까 구토 방지약도 함께 복약을 한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뱉으면은 자살에 실패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맞는지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엄청나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영화 속에서 그려져요. 자,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존엄사에 대해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아버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신을 놓기 전에 내가 나의 죽음을 존엄하게 끝내고 싶다라는 사실이죠. 병실에 누워서 정신도 없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뭐하러 보여주냐라는 생각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살아생전에 이제 조력자살 할 그 날을 잡아두고 존엄사할 날을 잡아두고 지인들 다 만나서 식사를 해요. 자, 그러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지인들이 존엄사를 말리기도 하지만 야, 이렇게 내 죽음 전에 작별 인사를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이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존엄사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존엄사를 돕기 위해서 딸이 엄청나게 알아보고 노력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존엄사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느껴진 점 이거였습니다. 야, 이렇게 부모 존엄사를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 자식도 효자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존엄사를 원하신다면은 슬프겠지만 그 뜻을 이뤄드리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돌아가신 후에 장례 성대하게 치러주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자, 이게 영화 속의 내용이고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스위스에는 이렇게 디그니타스라고 해서 조력자살단체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KBS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어떻게 약을 복용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토 방지하는 약까지 함께 먹는다는 사실은 전 영화를 보고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이 영화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정말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너무 슬프지도 무겁지도 않게 존엄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걸 보시면서 막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울하진 않으면서 존엄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안락사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안락사에 관한 이 컨텐츠를 찍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1000명가량이 투표해 주셨는데 찬성이 무려 87%였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고 자, 근데 안락사를 무조건 우리가 사회에서 허용을 해준다는 것도 위험한 게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트위터 그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건데 이런 거예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락사라는 게 내가 죽을 권리였던 것이 네가 죽을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의견을 보시자면은 일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다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안락사하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안락사해라 라는 압력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주변에서도 죽고 있으니까 너도 죽어라는 압력은 태평양 전쟁 때도 발생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안락사 찬성하는 분들은 많지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많으시겠지만 참 이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허용해 주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영화예요. 이번엔 일본 영화 노후 자금이 없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워낙에 미래 채널을 통해서 고령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 영화이고요. 정말 내용은 노후 자금 마련으로 전전긍긍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TV 광고를 본 다음에 노후 자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터지면서 돈 나갈 때만 생기는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역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현재는 심한 상태이잖아요. 이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제작한 노후자금 이야기라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29.1%, 우리나라 한 19%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2040년에는 35.3%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이 파란 그 밝은 파란과 흰색은 뭐냐면은 75세 이상 노인 인구수거든요. 전체 노인 인구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현재 이런 사회를 중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회에 진입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사회에서 노후 자금 모으기 과연 성공할 건지 영화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영화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돈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께서 화려한 장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든지 재단 같은 거 합쳐가지고 약 3,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에 시아버님께서 사업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거 다 이제 조의금 받으면은 남을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장례를 치러 보니까 조문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 장수 사회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장수해가지고 사망하게 됐을 때 주변에 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인들도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거나 거동이 어려워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적자를 떠안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주인공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이 장례 300만 원에 끝냈어. 왜냐면은 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례식 안 하면 고맙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망자가 현재 2배 이상 확실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다 그걸 이제 지금 장례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 맨날 조의금 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장례식을 안 해주면 고맙지라는 데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간소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전달을 많이 드렸는데
관련해서 일본에선 시신 호텔이라는 사업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는, 그래서 작은 장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례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영화 속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와중에 노후자금 모아야 되는데 또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대주고, 시어머니께서는 또 실버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게 호화 시설이다 보니까 영화상에서는 그게 입주비만 3억 원, 그리고 매달 1인당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또 이제 가족들이 나눠내고 있는데 그게 부담인 상황인 거예요. 그 와중에 부부가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의 실버하우스 그 생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안을 해요. 시어머니 연금 60만 원을 생활비로 받는 조건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심을 주인공 부부가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들도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전에 일본 NHK 다큐멘터리 팀에서 이 내용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가족의 파산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영화 속에 그리는 모습처럼 이제 자꾸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정규직에서 잘리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생활이 어느 정도 됩니다. 왜? 부모님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이제 연금이 끊기다 보니까 이 자녀 세대들 역시 경제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보통 일본에서는 50대쯤에 이런 상황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초호화 실버하우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헤럴드 스토리에서 이 유튜브 올린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우리나라 초호화 실버타운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스포가 좀 있어요. 일단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생전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 삶은 어땠고 고마움도 전하는 그런 장례를, 나의 장례를 미리 치러내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지인들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신나게 장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났어요. 앞으로 이런 신나는 장례식이 혹시 많아지진 않을까?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장례식을 굉장히 신나게 치러가지고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전에 조의금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이제 아들 부부들, 주인공 부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생활비로 보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부부는 이 노후 자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뭐를 선택하게 되냐면은 쉐어하우스로 들어가요. 자,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나의 집을 팔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적적하지도 않고 서로 거리를 지키면서 돌봄 역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부부가 쉐어하우스에 살며 이런 얘기를 해요. 쉐어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타인보다 가깝고 가족보다는 멀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 대사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타인이라면 너무나 적대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적절점을 찾아줄 수 있는 게 쉐어하우스, 그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던져주는 결말 메시지는 뭐냐면요. 노후 준비만 고민하다 보면은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노후 준비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재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고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쉐어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에피소드 성수, 또 다른 지점도 생겼는데
자신의 공간은 따로 있고 이제 거실, 주방, 세탁소, 창고는 같이 쓰면서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이런 시설이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에도 쉐어하우스라는 게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인기를 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부터 1인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이 없어라는 영화 총평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식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피식피식 하면서 웃는 게 가능합니다. 웃기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후 준비 상황을 알기에는 많이 부족한 영화다. 그냥 웃기는 게 우선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코미디 영화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은 영화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자금은 얼마일까요? 최근에 신한에서 이 조사를 했거든요. 미래설계 보고서 2022년 버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적정 노후 자금은 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39%, 10억 원 이상이 24%, 그래서 합쳐서 63%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은 가지고 계시나요? 참, 이 장수라는 게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영화는 룸쉐어링이라는 우리나라 남은희 선생님 나오는 영화입니다. 앞서서 쉐어하우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우리나라 영화예요. 자, 우리나라 207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6.4%나 되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75세 이상, 정말로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2037년이 되면은 65에서 74세 인구보다도 많아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돌봄이 많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고독사 문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래 사회에서는 1인 독거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고독사 때문에서라도 이런 룸쉐어링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코르카시옹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로 그려져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벼르다가 이 컨텐츠 준비하려고 묶어서 봐버렸어요. 자, 영화 속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집주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생 혼자 살아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거부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고 친구의 추천으로 이 룸쉐어링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아파트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이제 세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낯선 사람이랑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깐깐하신 거죠. 심지어 변기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변은 나가서 싸라는 거예요. 뭐 이런 코믹한 요소들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달라진 사회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일단 남자 그 주인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유품 정리사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서는 고독사 하는 사람이 미안하다면서 돈과 아들 연락처를 남긴 그런 그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독사 현장에 별별 사연들이 다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고요. 또 이 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까지 하냐면은 펫시터 아르바이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개가 더 사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사회 변화까지도 영화 속에서 녹여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바로 총평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한국식 코미디로 시작해서 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정말로 그 좀 뻔한 한국식 스토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잘생기고 어른 공경하고 성실한 이상적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자면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끝에는 이 두 사람이 가족관계 동의서를 작성하고 아예 실제 가족이 되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가지고 아,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배울 점은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사회 변화에 대한 공부로서 이 영화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고독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이 책을 보시는 게 나으세요. 시간이 멈춘 밤. 제가 전에도 이 컨텐츠로 보여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 변화와 관련된 3편의 영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회 변화 관련된 영화 인상 깊게 본 거 있으신가요? 괜찮게 본 영화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